안녕하세요. 오감만족 김다영입니다.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번 5월은 참 투자자분들에게 힘들었던 한 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남은 한 주도 오감만족과 함께 시장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있죠. 지금 바로 안내 도와드릴게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오감만족을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고민 종목, 매수가와 비중, 마지막으로 매수일까지 이렇게 4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오감만족에 오는 숫자 5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모셨습니다. 저희의 오감만족 고민해결사시죠. 김상현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전문가님 제가 앞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5월 우리 시장 유독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이 불안감에 휘청거리고 잘 버티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저번 주에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옵션 카드 중에 하나 특정 기업 제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원래 저번 주에는 정부 기관만 제재를 하다가 맞아요. 좀 확대가 돼가지고 이제 화웨이 관련되면 공급도 하지 말고 수요도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화웨이 사태니 화웨이 쇼크니 이게 나오는데요. 일단은 제가 금요일 날 시장이 많이 떨어질 때 제가 놓쳤던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목요일 밤에 봤던 뉴스인데 그냥 5G 종목들 좀 좋겠네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 방콕에서 미국의 이제 국무부 관계자들이랑 이제 미국의 정보통신 분야 정책 담당자 그리고 여기에 삼성전자 통신 담당자 등이 참석을 해가지고 회의를 좀 했는데 이때 회의 내용이 아세안 지역,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지역의 통신 5G 시장 진출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좀 있었대요. 근데 회의 구성은 좀 특이하죠. 미국의 국무부 관계자랑 미국 관계자랑 삼성전자. 그래서 이 논의가 결론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동남아시아가 중국의 힘이 좀 세잖아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쪽에 통신 관련된 시장을 다 화웨이 쪽에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아세아로 나가는 이게 태평양을 경제로 구성하려고 하는 그 전략이랑 중국의 그 1대1로 전략이 정확하게 부딪히는 지점이 동남아시아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에서 이제 시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화웨이가 좀 거슬렸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참고로 전 세계에서 5G 관련 장비 기술은 화웨이랑 삼성전자 다 두 군데에서밖에 없어요. 그래서 화웨이를 막을 사람이 삼성전자밖에 없다라는 판단에 미국에서는 삼성전자를 불러서 대놓고 동남아시아에서 화웨이 독주를 막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여기까지만 좀 해석을 하고 그냥 간단하게 뉴스도 크게 안 나왔어요. 그냥 어디 조선일보였나 그냥 단독 해가지고 한 줄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별 이상 없이 그냥 5G 좀 좋겠구나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 부분을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월요일에 얘기했던 부분인 거예요. 화웨이 제재가 이 부분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겉으로는 화웨이 막아주고 미국이가 좀 삼성전자를 조금 5G 관련해서 화웨이 대적으로 밀어주겠다라는 뜻이겠지만은 속뜻은 그거죠. 미국이랑 중국이랑 무역 전쟁 하는데 우리 편 서라. 어떻게 보면 그렇죠. 우리 편 서라고 실제로 이제 외교가 있잖아요.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 찌라시로는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한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거죠. 대놓고 미국 편을 들기에는 중국 눈치가 보이고, 그렇다고 미국 편을 들지 않기에는 우리나라 지금 주한미군도 지금 바쁘지 않습니까? 그 관련 협상도 바쁘고,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특정 기업 제재가 우리나라 몇몇 기업들한테는 호재가 될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 날 에이스테크니 다산네트워크니 해가지고 많이 올랐어요. 5G 정보도 많이 올랐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드 보복을 당한 적이 과거가 있기 때문에 역사를 되풀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또 되풀이가 될 수가 있어가지고 제2의 사드 보복을 조금 주의를 좀 해야 한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뭐 화웨이 보복 아니면 뭐 5G 보복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시장에 새로운 악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여기를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금요일 날 화장품 관련주들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관련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중국이랑 무슨 관계가 있나 안 좋아지는 게 있나 생각했더니 중국 시장도 이렇게 딱히 나쁜 건 아니었어요. 금요일 날. 보면은 중국이 딱 그때 떠올랐죠. 화장품 사드 때문에 화장품이나 면세점 종목도 많이 떨어졌을 때 네. 아마 그때랑 비슷한 그림이 좀 그려지는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이 지금 화웨이 제재를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냐면은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을 따르는 나라들이 있을 거고 안 따르는 나라들이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유럽에서 실제로 안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네. 프랑스의 그 마크롱 뭐 젊은 대통령이죠. 네. 좀 젊은 대통령이 이제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알아서 결정한 문제들이니까 신경 쓰지 네. 마라. 우리가 알아서 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일축해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ARM이라고 이제 반도체 회사가 있어요. 반도체 네. 설계 회사인데 이 회사가 미국이랑도 거래를 많이 하고 우리나라랑도 거래를 많이 하고 뭐 이제 일본, 중국 여기저기 거래를 많이 특허도 많습니다. 그래서 네. 되게 알짜 회사인데 우리나라도 이 회사를 인수하려다가 실패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를 인수했던 게 일본의 그 소프트뱅크. 그래서 원래 영국도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랬는데 네. 일본 회사니까 여기도 우리도 그러면 트럼프 정책에 말 들어서 화웨이랑 거래 끊을게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근데 화웨이도 여기서 지금 받는 부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도 타격이 좀 클 것 같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주한미군 기지가 있죠. 그것 때문에 미국 말 들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그 나라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데요. 말 들어야죠.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국 편은 들겠지만은 나중에 중국에 대한 보복은 두려워서 외교가에서는 조금 곤란하다라고 얘기했던 많이 게 곤란한 입장이죠. 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은 미국 편을 들을 거다 대신에 중국의 눈치 보인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미국은 또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그 화웨이 핸드폰이나 태블릿도 요즘에 좀 많이 쓰는 추세거든요. 그렇죠. 저도 최근에 핸드폰을 바꿨더니 그 핸드폰 바꾸는 매장에서 태블릿으로 막 약관 쓰고 뭐 하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태블릿이 화웨이 거더라고요. 그래요? 네, 화웨이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구나. 또 제가 예전에 좀 하던 데에서 거기서는 뭐 법인폰을 화웨이를 쓰더라고요. 좀 거기 요즘 화웨이가 좀 싸니까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렇네요. 그리고 또 이제 핸드폰을 좀 쓰시면은 밤에 충전기 꼽아두거나 와이파이 연결하면은 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시겠습니까? 맞아요. 물어보죠. 뭐 나중에 알림, 뭐 2시간 후 알림 이런 거 뜨지 맞아요. 않습니까? 근데 구글에서 이 화웨이 관련해서 업데이트를 끊어버렸답니다. 맞아요. 저도 그 글을 봤어요. 끊어버린 이게 되게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화웨이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중국이랑 동남아시아인데 중국은 자기 나라니까 어떻게든 하겠지만은 동남아시아에서는 그 중고 핸드폰 값이 뚝 떨어졌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을 바꿀 때 중고폰을 반납하고 이렇게 핸드폰을 사잖아요. 네. 화웨이 핸드폰을 안 받는 것도 있고, 참 대처가 빨라요. 더 심각하네요. 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거는 중국도 좀 입장이 조금 난감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RM도 화웨이랑 제휴를 완전히 끊어버렸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나라는 화웨이랑 뭐 어떤 관계가 좀 있을까 좀 조사를 좀 해봤는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중국에 이제 총 100이라는 거를 수출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중에 20 이상이 화웨이 관련 제품이랍니다. 저도 생각보다 커서 좀 놀랐는데 진짜 미국 트럼프 말대로 이거 다 끊어버리면은 저희가 우리나라가 대중 수출 물량의 20%가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솔직히 뭐 화웨이 하청의 하청, 우리나라도 뭐 하청 이런 거 거래하는 것까지 다 단속은 못 하겠지만은 그래도 한 20 대중 수출량의 20%가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일단 이것만 감안해도 우리 시장이 충분히 안 좋을 만한 뉴스고요. 또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5G 종목이 그냥 오를 수만은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5G 종목들도 화웨이랑 삼성 나눠서 좀 수출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제 그게 아니니까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고 근데 그나마 우리나라는 화웨이
제품을 쓰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불편하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많이 쓰지는 않죠 지금은. 네. 네. 근데 이제 기업들이 조금 힘든 문제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공공기관에서 화웨이 제품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공공기관들이 좀 예산이 좀 한정적으로 나올 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땐 좀 싼 제품 찾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화웨이 물건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다 끊어버릴 경우에는 이제 화웨이도 이제 눈에 보일 거고, 네. 이제 중국도 타격을 입을 거고, 이제 이럴 경우에는 이제 무역 협상 이후에는 제2의 사드 보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이렇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미중 무역 협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끝나면은 또 힘들 걸 눈에 보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못 버티지 않나 좀 싶어요.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차라리 뭐 주식 투자를 그만두는 게 낫겠다. 손실이 없게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근데 또 안 할 수는 없고 그쵸.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일단 쪼고 이제 이런 무역 협상이나 이제 그런 거 다 떠나서 지금처럼 뭐 악재가 계속 작은 말이 계속 나올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네. 일단은 매수는 조금 자제는 좀 해야 되는 건 맞고, 그러니까 일단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미중 무역 협상이 계속 삐걱대고 있으니까 이게 우려감 이게 악재잖아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호재가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인데 지금 타결이 나올 것 같습니까? 갑자기? 아니죠. 안 나오죠. 네, 계속 불안감이 증폭되고 네. 있잖아요. 안 나올 건데 나와봤자 기대감밖에 안 나올 거예요. 기대감밖에 안 나올 거고, 호재를 그러면 기다릴 게 아니고 무엇을 기다려야 되냐면은 이 모든 것을 싹 다 엎을 수 있는 초대형 악재를 기다리셔야 돼요. 이것을 잊을 만한 더 큰 악재.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적당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불이 났어요. 시장에서 불이 났는데 이 불을 안 끄면은 우리 가게에서 옆 가게로 번지고 또 옆 가게로 그쵸? 번질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이게 불이 점점 커지다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려감은 우리 시장 다 타버리면 어떡하나, 우리 이제 뭐 먹고 사나, 이제 이런 우려감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소방관이 딱 하고 나타나면은 이제 기대감이 생깁니다. 불도 꺼지겠구나. 네. 똑같아요. 무역 협상도 이제 회의한데 이제 이 부분이 소방관 온대, 불 꺼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소방관이 막상 와서 불을 끄는데 물을 아무리 뿌려도 불이 꺼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꺼지지가 않고 이 불이 번지고 뭐 이제 시장에 뭐 가스통도 있을 거고, 기름 창고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런데 불이 번지면은 빵 하고 터지면서 불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또 우려감이 생기고, 이제 이렇게 불이 꺼지다 묵 참아 안 꺼지면은 네. 이게 실제로 소방에서 쓰는 전략인데 정말 불이 안 꺼질 때는 불이 탈 만한 것들을 싹 다 폭발시켜 버립니다. 그냥 아싸리. 아예. 예, 그러니까 그거죠. 유전이잖아요. 유전에서 불이 나면은 못 꺼요. 기름이 있기 때문에 못 끄는데 이때는 그 수소 폭탄을 터뜨려 버려요, 그쪽에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다 터뜨려 버리면은 더 이상 탈 게 없으니까 안 탄다. 안 타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덮어버릴 만큼 초대형 악재로 한 번에 빵 터뜨려 버리면은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기 때문에 그때가 이제 또 이제 시장도 다 타버리면은 사람도 그때부터 다시 생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시 시작하죠. 하나하나 준비하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구간, 이런 구간이 분명히 나올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악재가 계속 지속적으로 괴롭힐 때는 그 악재가 가장 안 좋을 때, 그러니까 미중 무역 협상이 가장 최악의 수는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중국이든 미국이든 자기네 나라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다 했을 때,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한테 야 너네가 우리한테 파는 물건 뭐든 전부 다 우리한테 관세 다 때리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근데 이게 아마 6월쯤에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6월 1일부터 관세가 붙기도 하고 지난번에 트럼프 트윗으로 붙었던 그 관세들 있잖아요. 이제 3주쯤 됐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붙고 나머지 붙지 않은 3천억 달러에도 좀 붙고 하다 보면은 시장이 한 번 더 갭으로 충격을 줄 때가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하락하는 게 아니고 한 번 빡 주고 그때부터 반등. 사실 10월에도 그랬어요. 10월장 힘들었죠. 10월에도 마지막 반등 나올 때 결론적으로 마지막 갭으로 빡 주고 그러면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게 반등이 나오겠지만은 만약에 이런 수가 없고 네. 트럼프랑 시진핑이 갑자기 악수하면서 빅딜을 해버리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면은 네. 모르겠죠.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실시간 방송을 하는 중에 이제 댓글도 달리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궁금한데 어떤 분이 근데 이미 중국은 구글, 아마존, 애플 다 막았는데 네. 미국은 이제서야 화웨이를 막는다는 거 보면 중국보다는 미국이 조금 더 마음이 넓은 게 아닌가 이런 의견을 내셨거든요. 이 의견은 너무 재밌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이 중국보다 마음이 넓다. 네. 이제서야 이렇게 하나 정도 막는 건데 어떠냐? 약간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영향력이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화웨이랑 걔네들은 구글한테 소프트웨어를 받아와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컴퓨터를 아무리 만들어봤자 미국에 있는 MS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우리는 기계를 끊어버리면은 구글이나 걔네들은 다른 데다 소프트웨어를 팔아버리면 되는데 화웨이랑 걔네들은 구글한테 끊어버리면은 그 안드로이드를 전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화웨이에서도 지금 그 두 글자 무슨 OS 만들고 있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저희가 안드로이드에서 쓰다가 아이폰으로 넘어가기도 되게 적응이 안 되는데 맞아요. 그거를 소프트웨어를 당장 전 세계 그 화웨이를 쓰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바꾸라고 하면은 이거는 조금 화웨이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가 있거든요. 화웨이를 안 쓴다. 뭐 네. 핸드폰 차라리 바꾸겠다. 이런 분들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미국이 중국보다 마음이 절대 넓지 않아요. 잽을 막 날리는 것보다 한 방 크게 네, 때린 거랑 똑같네요. 네, 넓지 않아요. 지금 제가 방송 지난주 시즌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서로 급한 부분이 있어요. 서로 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트럼프는 계속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좋은 게 있을 때 더 좋은 걸 안 가져오고 안 좋은 게 있을 때 더 안 좋은 걸 안 가져와요. 그러니까 상황을 안 좋게 만들려면은 안 좋아지는 걸 한번 뱉었다가 이게 조금 안 좋아지는 게 회복이 된다. 그럼 다시 안 좋은 걸 뱉고요. 또 다시 안 좋아지는 게 해소가 되는데 또 다른 걸 여러 가지 공격 옵션이 많기 때문에 화웨이 제재라는 걸 이제 했고 네. 그리고 화웨이 제재를 처음 한 건 아니에요. 원래 미국도 중국한테 뭐 니네 물건 안 사 이런 거는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니네한테 물건도 안 팔아라는 처음이거든요. 부품 공급을 다 끊어버린 건 처음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이 조금 얼타고 있는 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네네. 이 댓글에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김상현 전문가 화웨이 제재가 주는 영향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자, 이어서 시장 흐름도 조금 짚어보면서 종목 상담도 진행을 해봐야겠죠. 시장이 좀 어려운데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시작할게요. 어떤 종목이죠? 네, 제이콘 텐트리입니다. 네, 이 종목 비중가, 매수가, 매수일은요? 네, 2019년 5월 7일에 5,720원, 조금 5% 정도 사셨네요. 네. 이 종목을 왜 좀 보내주셨을까요? 네, 그 질문하신 분이 실적도 있고 이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동도 하고 500원에서 5,000원으로 액면 병합한다고 해서 매수했는데 지수가 빠지면서 더 빠졌습니다. 분명 호재인데 매수세가 없네요. 그리고 액면 병합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했습니다. HFR은 액면 병합으로 오르는데 기업이 행동으로 옮겨야 오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제가 궁금한 액면 병합을 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조금 담가 보셨다라고 하셨는데 액면 병합 자체가 호재가 맞는 건가요? 그 액면 병합은요, 호재이지만은 딱히 호재가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호재이지만 호재는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일단은 호재가 아닌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돼지 저금통 까는데 500원짜리가 10개가 있어요. 그 슈퍼 가서 5,000원짜리 바꿔주세요. 저한테 뭐 좋은 게 있나요? 없죠. 네, 그냥 금액은 똑같죠. 금액은 어차피 5,000원짜리예요. 네. 호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업에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호재예요. 시도하려고 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주가 흐름이 좋지가 않으니 주가를 좀 부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라도 해야겠다. 그러면은 조금 뭐라도 하자. 그래가지고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이거 의도 자체는 좋아요. 그래서 호재인 거고 슈퍼 가서 잔돈 바꾸는 게 호재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 액면 병합을 하면은 오르는
아까 말씀드렸죠. HFR은 오르는데 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거꾸로 제가 이분한테 과제를 드릴게요. 안 오르는 걸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럼 반반일 겁니다. 오르는 거 반, 안 오르는 거 반이에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나요? 오르는 거 반, 안 오르는 거 반. 주식은 어차피 오르는 게 반이고 내리는 게 반반입니다. 확률이. 그러니까 병합하고 나서 오르는 게 반, 내리는 게 반이라 그러면 병합은 사실상 큰 의미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액면 병합을 하면은 네. 그게 좋죠. 좋은 점이 뭐냐면은 친구들끼리 다 같이 이제 고스톱을 치고 있는데 이제 점수 계산하고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얘한테 10원짜리 20개를 주는 게 좋을까요? 100원짜리 2개를 주는 게 좋을까요? 100원짜리 2개가 훨씬 좋죠. 서로 깔끔하죠. 지금 액면 병합을 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이 지금 J콘텐트리가 주식이 1억 4천만 주가 있던데 네. 이거를 지금 10개를 하나로 합치니까 1,400만 주로 줄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적은 그러니까 물량 거래를 조금 줄이면서 확실히 가격을 잡아갈 수 있든 이렇게 확실히 먹을 때 먹고 움직일 때 그러니까 조금 주식의 좀 희소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1억 4천만 개나 있던 주식을 1,400만 개로 줄이면은 조금 희소해지지 않겠냐 이런 정도의 호재인데 네. 어쨌든 하나하나씩 그럼 볼게요. 실적도 네네. 있고 코스피로 이동하고 액면 병합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내용을 좀 볼게요. 네. 이 회사가 J콘텐트리 메가박스 영화관 그쵸. 있고 제가 메가박스를 조사해봤더니 생각보다 시장 점유율이 크더라고요. 저는 사람들 다 CGV랑 롯데시네마만 보는 줄 알았더니 5명 중에 1명은 메가박스에서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JTBC 네. 컨텐츠 공급사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실적은 당연히 잘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네. JTBC 하면 1분기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스카이캐슬이죠. 네, 스카이캐슬 네. 대박이 났죠. 이것 때문에 1분기 실적은 좋을 수밖에 없었어요. 좋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 누구나 다 알고 있었고 누구나 스카이캐슬 받고 그때부터 누구나 들어왔다. 그러면은 실적은 이미 반영이 됐습니다. 이미 지금 질문하신 분이 5,700원을 사실 때 실적은 이미 반영이 된 상황이고요. 네. 일단 영업이익이 175%가 올랐대요. 작년 대비해서. 근데 영업이익을 보실 때도요. 이 퍼센테이지를 보시지 마세요. 어차피 주식이 5개, 6개 되면 이 퍼센테이지 못 외워요. 그냥 이 회사가 실적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네. 플러스면 서프라이즈를 됐는지 안 됐는지 마이너스면 쇼크인지 아닌지 정도만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있는 이슈가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인데 이것도 사실 엄청난 호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코스닥보단 좋죠. 그렇죠. 아무래도 더 규모가 좀, 크니까요. 네. 그 정도 좋아요. 그냥 신뢰. 야, 우리 회사 코스닥 상장사야. 우리 회사 코스피 상장사야라고 해서 그냥 명함 이름만 그 좀 정도만 좋다는 그냥 명함만 좀 말씀이신가요? 바뀌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액면병합도 이게 시가총액이 변하는 건 아니니까 딱히 좋은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뭐 증자 감자랑은 조금 달라요. 액면병합은. 그리고 이제 HFR은 오르는데 HFR 오르는 이유는 네. 5G잖아요. 5G 종목들 대부분 다 강세고 지금 5G 관련 수혜주로 원래 뽑혔다가 좀 주가들이 안 올랐어요. 네. 바닥에 좀 있다가 근데 사실 액면병합하고 나서 시선도 끌었고 그다음에 물량도 좀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그래서 액면병합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끌어올라가긴 했는데 네. J콘텐트리도 이제 액면병합하면서 좀 주가가 올라가려면은 뭔가 다른 그러니까 액면병합하면서 도화선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네. 거기에 이제 불을 붙여야 되는데 불을 붙일 만한 게 있어야 돼요. 이 불을 붙일 만한 게 지금 뭐가 있느냐? 솔직히 저는 콘텐츠나 뭐 제가 말씀드렸죠. 뭐 기획사, 뭐 제약바이오 네. 이런 건 잘 안 산다고. 네. 스카이캐슬도 솔직히 나오기 전에 네. 그냥 뻔한 스토리잖아요. 그냥 애들 학원 보냈는데 그냥 거기 뭐 사교육 문제다 이런 뻔했는데 생각보다 흥행이 잘 되게 됐죠. 인기가 많았어요. 네. 거기에서 명대사들도 많았고 그래서 흥행을 했지. 사실 뭐 내용만 봐서는 이 내용 성공하겠네 안 하겠네 이거는 몰라요. 그리고 성공 안 할 줄 알았으면 거기 있는 배우들은 왜 그거 시나리오 받고 참여를 했겠어요. 다 성공할 줄 알고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니까 이 부분은 솔직히 어느 부분에서 불을 붙여줄지 이거를 좀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냥 앞으로 2분기, 3분기 실적이 좀 잘 나올 건데 솔직히 불을 붙이기에는 실적으로 불을 붙이기엔 조금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네. 제가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결론이 뭔지. 결론이 뭔지 네. 모르겠어요. 근데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회사에 상당한 나쁜 점들보다는 좋은 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실적도 잘 나고 JTBC의 공급사고 네. 메가박스도 영화가 저희 엔드게임 네. 하면서도 또 흥행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또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상장을 하는 좋은 경우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코스피로 갈 때 조금 난리가 났었는데 네. 를 기대하면서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면은 안 올라갈 이유가 시장이 안 좋아서 이유 하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론은 그거죠. 시장대로 반응을 하든지 그렇게. 가격 매물대로 기술적으로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이유는 아는데 내가 이거 올라갈 거라고 10년, 20년 기다릴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매수하신 이유가 그것 때문에 매수했는데 그것 때문에 안 오르면은 팔아야죠. 네. 그러니까, 하지만 기대감이 너무 큰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당장 팔 수는 없으니까 혹시 이 거꾸로 생각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좋은 점만 막 나왔지 네. 안 좋은 점은 나온 게 없거든요. 그렇죠. 안 좋은 점이 나오면 여기선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해야죠. 네, 그래서 이제 가격대를 딱 정해두고 네. 어떻게 좀 해야 되냐면은 이제는 좀 차트를 좀 볼게요. 네, 차트 한번 볼게요. 네, 그때 보시면은 이게 제이 콘텐츠인데 딱히 뚱뚱한 것들이 없죠. 그렇네요. 이런 것 때문에 액면 병합과 액면 분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딱히 몰리지도 않고 분산되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돼버리니까 네. 어느 특정할 때 딱 수량이 딱 몰릴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 종목을 기업 정보를 한번 먼저 보시면요. 네. 여기 기업 현황에 컴퓨터 조금 느리네. 여기 나왔다. 기업. 여기 1억 네. 4, 아이고. 기업 현황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기업 좀 현황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정말 조금만 찾아보시면 네. 주식 투자하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발행 주식 수랑 유통 주식 비율이 있죠. 네. 지금 보시면 1억 4,400만 주예요. 그 다음에 그 중에 65%가 유통이 된다. 네. 유통이 안 되는 건 뭐냐면요. 그 대주주나 이런 지분 관계 얽혀 있는 이렇게 뭐 국민연금, 뭐 중앙홀딩스,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자사주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실제로 주식시장에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은 65%다라는 뜻이고요. 네. 이 액면 병합을 하면은 여기서 끝에 0 하나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1,400만 주가 되는데 대표적으로 볼게요. HFR. 네. HFR도 지금 줄었어요. 줄어서 1,200만 주거든요. 이 종목도 원래 1억 2천만 주인데 차트를 보시면은 이건 액면 병합이고 액면 병합하기 이전에 이때 보시면요. 네. 거래가 들쭉날쭉했어요. 그러니까 딱히 그렇네요. 몰리는 데도 없고 안 나오는 날도 없고 그냥 계속 들쭉날쭉 나오는데 네. 이런 종목들이 보통 분할이나 병합들을 하는 게 제일 좋죠. 했을 때 액면 병합을 하고 나서 쭉쭉쭉 올라왔거든요. 사실상은 이거는 액면 병합의 효과일 수도 있지만은 네. 이 뒤에 올라간 것들은 5G 관련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다시 제이 콘텐츠로 돌아가서 네. 그럼 이 종목도 안 올라갈 거냐?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제가 계속 좋은 점 말씀드린 것처럼 네. 분명히 올라가긴 갈 건데 그때까지 마냥 올라갈 때까지 버틸 거냐? 또 그럴 수만은 없으니까 지금 상황을 좀 냉정하게 본다 그러면은 사실상 지지선이 지금 없어요. 딱히 지금 지켜줄 데가 없거든요. 네. 제가 강조하는 그 뚱뚱한 친구들도 다 지금 밑에가 쳐져서 이제 밑에까지 와 있는 상황이고 네. 그 다음에 지난번에 가격 받쳐줬던 데는 이 부분도 깨버렸고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버텨도 된다라는 거는 네. 요즘에 저런 데를 한번 부수고 반등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뚱뚱한 캔들을 부시고 내려온다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예전에 반등이 나왔던 구간 있죠. 이런 구간을 한번 깨고 나서 네. 한 이쯤에서 이 전의 구간과 이 사이에 어딘가에서 반등하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한 번 정도는 더 하락할 수 있지만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근데 한 번 정도 하락입니다. 2번 이상 하락이 나오면 안 돼요. 2번 이상 하락이 나오면은 이 부분이 깨진다는 거거든요. 이 4,200원이 깨진다는 건데 네. 이 부분도 깨지면은 이 부분에서는 솔직히 과감하게 버리시는 게 좋겠지만은
좀 아깝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전략은 뭐냐면은 이 4,000 비중이 5%니까 가능한 겁니다. 네. 혹시 방송 다루는 거 보시는데 혹시 뭐 몰빵이시거나 비중이 50% 이런 분들은 안 돼요. 비중이 굉장히 작으시니까 가능하신 비중이 거죠. 작으시니까 네. 4,200~300원쯤에서 지금 사신 물량 정도보다 조금만 더 사보세요. 지금 만약에 10주를 사셨다 그러면은 한 15주 정도만 10주를 사셨으면은 15개 정도를 4,200~300원 정도에서 더 한번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그 네. 뒤에 반등을 노려보면은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 왜냐면 앞으로 업황도 좋아요. 네. 그래서 결론으로는 비중이 적으니까 네. 4,200~300원 추가 매수 후 대응을 하되 만약에 4,000원도 깨지면은 그때는 정말 전량 손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첫 번째 종목인 J콘텐트리에 대해서는 두 가지 대응 전략을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4,200원에서 4,300원 부근에서 조금 더 매수를 하셔서 차트상 반등을 보는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을 조금 더 지켜보시는 방법 한 가지와 그게 아니라면 이제 전량 매도하셔서 좀 대응을 하시는 방법 이렇게 저희가 두 개로 극단적으로 네,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계속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있는데 정말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 콘텐츠들 공매도가 너무 큰 것 같다 뭐 이런 내용도 있으시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언급해 드리면서 궁금한 점들 실시간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또 어떤 종목이죠? 네, 이분은 좀 걱정이 많으신 분입니다. 네. 위메이드고요. 네, 이 종목 비중과 매수가 매수일은요? 2019년 5월 8일에 47,500원에 네. 10%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상담 종목 저희가 살펴볼 종목은 위메이드입니다. 이 종목은 게임 회사로 좀 잘 알려져 있죠.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해 주기를 보시고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매수하셨다라고 하셨어요. 기술적 접근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면서 반등 가능성이 있는지 좀 궁금하다라고 하셨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술적으로 접근했지만은 네. 그래도 내용은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내용은 봐야 되니까 일단 차트 한번 딱 보실게요. 딱 네, 차트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굵직굵직하게 몇 개가 있어요. 똥뚱이들이 있네요. 네, 제가 이분 왜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네. 네, 아주 최근에 강력한 파란 장대 음봉이 그렇네요. 나왔는데 사실 이 전에 이때 5월 24일에 빠진 거거든요. 네. 5월 23일날 밤에 위메이드가 중국이랑 지적재산권 소송으로 이겼다. 그래서 배상금을 받는다. 네. 라고 해서 어느 증권사에서는 앞으로 이 회사가 뭐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하자마자 그 다음날 12% 빠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원래 그런 내용들은 좋은 내용들인데 바로 시장에 안 좋게 반응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네. 다들 좋게 나와서 이게 사실상 갭으로 보시면요. 네. 23일 날 39,800원 끝나는데 이 뉴스가 나오니까 다음날 아침에 42,000원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5% 7%를 뛰고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좋은 건 이때 반영이 됐어요. 네. 근데 이 뒤에 안 좋은 뉴스가 뭐가 있냐? WHO라고 세계보건기구에서 네. 게임 중독을 병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게임 중독이 병으로 채택을 했기 병이다. 때문에 네. 금요일날 사실상 게임 관련주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금요일날 저녁에 뉴스가 나왔는데 금요일날 미리 빠진 것들은 아무래도 저쪽 위에 있는 큰 손님들이 미리 조금 빼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솔직히 저도 게임을 많이 하긴 하는데 네. 게임 중독이 병인가요? 병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게임 중독, 게임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망가지면 그건 정신적 질병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게임 중독, 게임을 많이 하는 것 자체가 병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확정을 짓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그거죠. 사람이 술을 많이 먹는데 술을 많이 먹는 건 병이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비슷해요. 사람이 밥을 많이 먹는데 밥을 많이 먹는 게 병이다. 이런 것도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밥을 많이 먹었을 때 살이 쪄서 비만이 되면 그게 병이지. 그렇죠. 예, 밥을 많이 먹는 게 병이다. 이게 조금 정확하게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걸 싶어요. 어쨌든 이런 WHO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악재로 반영이 됐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일단 기술적 분석이 뭐고 악재가 나왔으면 제가 개인 투자는 언제든지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악재가 나오면 파셔라가 맞고요. 네. 그리고 어차피 솔직히 기술적으로 들어갔었는데 기술적인 부분도 실패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손절이 맞고 그 다음에 제가 이게 방송할 때 매번 말씀드린 거지만은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거 매수를 했을지 몰라도 손절은 하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차트 볼게요. 이거를 최근에 나온 뚱뚱이를 없애고 47,000 5월 8일 날 5월 8일로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5월 8일로 시간 돌려서 이쯤 되죠. 이때 매수하신 것 같은데 맞네요. 5월 8일 날 이때 매수하시려면은 여기서 매수를 하셨다는 건데 그쵸. 매수를 하시려면요. 여기 이상을 지켜줬을 때 4월 17일 날 이렇게 빠지지 않고 반등을 해줬을 때 매수를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렇게 깨졌어도 이 위에서 적어도 이 위에서는 이 뚱뚱한 음봉 있죠. 이 위에서는 받쳐줬었어야지 이렇게 밑에 이렇게 흘러나왔으면은 안 된다, 못 지킨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더 옛날로 돌리면요. 얘는 여기 위에서 5만 원 밑에서 5만 원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됐습니다. 기술적으로 들어갔으려면은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봐줘서 정말 이때까지 간신히 올라왔다. 그럼 이 뒤로 떨어지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 뚱뚱이 캔들을 이용해서 매수를 안 하셨을 텐데 이 뚱뚱이 캔들 지금 방송 새로 보시는 분들 좀 계시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차트 보조지표 제 얼굴 지워주시고 차트 보여주세요. 차트 보조지표 왼쪽에 보시면은 유형이라고 있어요. 증권사마다 조금 다릅니다. 여기 차트 유형에 영어로 캔들 볼륨 차트라고 있습니다. 이게 한글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영어로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캔들 볼륨 차트. 캔들 볼륨 차트라고 이렇게 캔들은 캔들이고 볼륨은 거래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캔들의 거래량을 함축시켜 놓는다.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은 캔들이 두꺼워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캔들을 쓰시면은 대충 어디쯤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뚱뚱한 양봉이 나오면은 이 밑에랑 위가 둘 다 지지선 저항선이 되는 거고 뚱뚱한 음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강력한 저항선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당분간 35,000원 넘기도 힘들어 보여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 반등이 나와도 37,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조금 힘든 상황이다. 근데 반등이 나오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게임 중독에 대한 정확한 좀 설명이 나오면은 오해가 좀 풀리면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정말 최후의 보루로 이미 손실이 너무 크셔서 그래요. 손실이 너무 크지 않고 나오면 지금 당장 손절인데 손절이 그러니까 좀 크시니까 최후의 방안으로 제가 여기 있죠. 여기 이 부분을 깨면요. 이 부분을 깨면은 정말 어디까지 갈지 저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얼마인가요? 3만 원이네요. 조금 손실이 좀 크시겠지만 한 30-40% 되실 거예요, 손실이. 그래도 지금 어차피 25% 30%인데 제가 봤을 때 35% 손실까지 좀 감내하면서 이 부분을 장중에는 넘어갔다 올 수 있어요. 근데 종가상으로 이 밑에서 끝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다음날 아침에 손절하심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기본적 분석으로 꼭 봐야 되는 내용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재무상태표죠. 그러니까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 빼고 그게 유동부채보다 많은 것들을 위주로 좀 거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초보분들이 주가는 뭐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제일 어려운 방법이에요. 누구나 하면 누구나 수익을 받겠죠.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건 정말 어려워요. 이 방향성을 조금 바꿔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비싸게 사서 진짜 비싸게 팔아야지. 진짜 완전 싸게 사서 좀 싸게 팔아야지. 이런 식으로 조금 마인드를 바꿔버리면은 제가 좀 욕을 할 뻔했어요. 좀 원래 좀 격하게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아야지. 이런 식으로 간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 캔들 볼륨 차트로 해가지고 이 부분이 지켜주는 거구나, 이 부분이 못 지켜주는 거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많다고 조금 뭐 댓글이나 이런 것들이 많으시면은 제가 뭐 PPT로 준비해가지고 방송 때도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한 번쯤은 공부를 해보셔서
지금은 솔직히 수익 나기 조금은 버거울 수 있는 시장이더라도 네. 시장의 반등이 나올 때 이 손실봤던 금액들을 다 조금 회복할 수 있는 좀 좋은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좀 싶어요. 네, 그렇죠. 자, 저희 두 번째 종목 위메이드에 대해서는 손절가는 3만 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희 두 종목 상담을 도와드렸고요. 도움 말씀 주신 김상현 전문가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종목 상담 접수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도와드릴게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오감만족을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고민 종목, 매수가와 비중, 마지막으로 매수일까지 이렇게 4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오감만족에 오는 숫자 5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비 오는 월요일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비가 오면 주식도 떨어진다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하락 시장을 좀 견디기 위한 그런 말들이 계속해서 이유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자, 곧 우리 증시의 볕들날이 오기를 좀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도 오후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